안녕하십니까, 윤여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장이 좀 힘들었습니다.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좀 급반등을 하고 있지만 조정에 대한 생각을 좀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왜 조정이 일어났는지, 조정이 일어났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조정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2458선을 터치를 한 후 지금 쭉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4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일봉상으로는 이렇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을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19 때 지금 2439를 찍은 후에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증시가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증시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엘리어트 파동이 가장 좀 유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1파동이 좀 끝나고 이제는 2파동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파 상승, 2파 지금 숨고르기, 3파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엘리어트 파동 1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까지 코로나19 이후 거의 6개월, 7개월간 지금 숨고르기를 하지 않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잠시 피로도가 쌓였고 좀 숨을 고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기간 조정에 의한 어떤 현재 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유동성 장세가 되게 상당히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들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50조가 넘습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은 한 1, 2조 정도 되는데요. 이 대기 자금이 50조 이하, 45조 이하로 빠진다. 그렇게 되면 하락에 대한 징후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0조가 지금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태는 하락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고 좀 다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8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가, 지금 현물 차트에 앞서 선물 차트가 있는데요.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9월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간부터 9월 한 중순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선물 차트고요. 지금 월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8월은 선물 차트가 봤을 때는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제 양봉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의 캔들이 이 양봉이 크기가 7월을 넘어서 좀 많이 커지게 되면 8월을 발산으로 해서 9월 달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3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수가 좀 상당히 313 정도 되는데 이게 좀 고점이 지금 326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고점이 지금 한 8%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종가가 지금 4.71% 정도 되는데 350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마감을 하게 되면 일단은 9월 달에 좀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캔들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다시 되돌림이 된다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9월에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물 시장에서의 코스피 주가와 달리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8월에 양봉을 잘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9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의 폭을 9월 중순까지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조정이 좀 끝나게 되면 차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시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조정장을 이용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해놓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조정이 끝나고 났을 때 줍줍이라고 하죠. 보통 좀 저렴한 종목을 좀 많이 선택을 해서 담게 된다면, 혹은 물려있지만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이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화를 했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으로 좀 장을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가장 지수에 큰 연동이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트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조정이 크게 나왔음에도 삼성전자는 밀리지 않는 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크고요. 지수에 연관된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면 지수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삼성전자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좀 박스권에 갇힌 행보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점프업을 할 때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호재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삼성생명법이 발표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사업부에서 큰 수주를 했습니다.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행보가 주목이 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지금 휴대폰 쪽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는 지금 14일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픈이 됐는데 25만 8천 대가 팔리면서 계속해서 좀 상당히 많은 판매 현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갤럭시 노트 20가 끝이 아닙니다. 9월 중순부터 폴드 2 이제 폼팩터 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갤럭시 관련된 지금 휴대폰 쪽으로도 상당히 모멘텀이 많은데, 그럼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대한 의문이 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까지 지금 뭐 상반기에 좀 밀렸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두 가지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물론 1차적인 시세를 냈습니다만 결국 시스템 반도체 2030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2차 시세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쪽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노트 20 이후에 9월달 이후로 폴더블 폰까지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에겐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하웨이 때리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애플을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틈새 시장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에 좀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에 상당히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5G에 관련된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KMW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5G 관련된 기지국을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KMW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좀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 관련돼서 기지국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인빌딩 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빌딩 혹은 중계기 관련돼서는 뭐 HFR이라든지 이너 와이어리스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밑에 깔려있는 섹터들이죠.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쪽 5G 통신 장비 쪽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조정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봐야 할 종목을 좀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기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비슷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MLCC 하면 반도체 쪽에 많이 좀 쓰이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뭐 애플의 사양에 좀 들어가는 어떤 카메라 울 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 양쪽으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특히 MLCC 같은 경우 상반기에 좀 많이 눌렸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바로 반등이 온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왜 시장에 조정이 왔는가, 그리고 조정에 따른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엘리엇 1파동에 의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조정이 9월 중순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정장에 대비를 하자. 즉 현금 확보를 많이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 시에 따른 전략으로서 삼성전자의 지수를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400선까지 코스피가 오는 동안 삼성전자가 그렇게 역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올 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그룹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삼성전자 그룹주 하면 반도체랑 스마트폰 쪽에 있는데 그 두 가지 관련이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를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